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한 척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말을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행복에 대해 우리가 지금껏 믿어온 것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 검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행복이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의 조건을 배웠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내 집 마련, 건강한 가족.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생각했죠. 이것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이것만 되면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행복의 기준선은 항상 제자리라는 것이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1년 뒤에 추적 조사했더니 행복지수가 당첨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도 1년 뒤에는 행복지수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조건이 만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과 태도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단순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말이 나온 맥락을 알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은 상태, 즉 행복은 신이 주는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다. 행복은 신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하는 선택과 행동에서 나온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행복은 내가 매일 하는 선택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1번, 행복은 좋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2번, 행복은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는 태도에서 온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1번 또는 2번을 남겨주세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명언이 반은 맞고 반은 지금 시대에 다르게 읽혀야 한다고 봅니다. 맞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는 것.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잘못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마음먹기 나름이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말한 행복한 삶의 핵심은 에우다이모니아, 자신의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가장 당신다울 때, 그때 행복이 온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남들처럼 행복해 보이는 것에 씁니다.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을 모으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행복의 제 해석은 이겁니다. 행복은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나답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어떤 나이에도 어떤 조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진정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 처음엔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나도 지금 힘든데 남한테 나눠줄 여유가 어디 있어?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보다 평균 2배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라는 연결고리로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립될수록 불행해지고 누군가와 연결될수록 충만해지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달라이 라마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행복은 나를 넘어서는 삶의 실천이다. 그리고 에피테토스는 한 발 더 나아가 말했죠. 행복은 자신을 믿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세 철학자의 말을 하나로 묶으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행복은 나를 찾고 나를 넘어서고 그 과정을 믿는 것. 그런데 중년의 삶에서 이게 왜 특히 중요할까요? 중년은 삶의 가장 솔직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가능성으로 살고 늙어서는 추억으로 삽니다. 그런데 중년은 지금 이 순간 자체로 살아야 하는 때예요.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있고 앞으로 만들어갈 것들이 있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손에 쥔 시기.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행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한 척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바로 네라고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볼게요. 행복은 좋은 조건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긍정적 생각만으로도 오지 않아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나답게 살기로 선택할 때, 그리고 그 삶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 자리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말했고, 달라이 라마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그것. 결국 같은 말입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지금 가장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의 행복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행복은 나중이 아닌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만을 위한 행복의 여정을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